안녕하세요. 푸르른 날 채널의 최동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제 결혼한 커플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사실 변호사님이 직접 국제 결혼을 해보진 않으셨겠지만 네. 그래도 계속 이런 사건들을 접하다 보면 국제 결혼에 대해서 뭐 내가 이랬다면 혹은 내 자식이 한다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국제 결혼의 장점이라고 할 만한 건 뭐가 있을까요? 국적이 어디든 간에 결혼하는 건 좋죠. 서로 좋아서 결혼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국적이 좀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그런 차이점들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좀 섣부르게 빨리 결혼하는 그런 경우가 조금 있어요. 약간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문화적 차이나 뭐 국적 차이 이런 것들을 좀 잘 극복할 수 있으면 되게 좋아요. 장점이 있겠죠. 뭐 아이도 좀 국제적으로 키울 수 있고,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문화도 경험할 수 있고, 네, 그런 장점이 있겠네요. 무시할 수 없는 큰 장점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충분히 심사숙고하지 않고 결혼을 했을 때 약간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 하셨는데 실제로 어떤 단점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이혼하는 사례를 좀 접하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 유형들이 보이더라고요. 특히 이제 어떤 특정 국가의 배우자는 뭐 이렇다더라. 또 뭐 피부색이 뭐 백인이면 뭐 어떻다더라. 뭐 약간 검증되지 않은 그런 소문에만 뭐 그런 소문만 믿고 이제 섣부르게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막상 이제 결혼해 보면 그게 아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는 약간 이제 유교적인 문화가 있잖아요. 네. 뭐 어른들을 공경하고 시부모님도 뭐 모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영미권 국가에서 온 뭐 아내들은 그런 것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네.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툼이 생기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렇죠. 확실히 문화적인 그런 네. 차이가 무시할 수 없이 엄청 큰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러면 사실 국제 결혼이랑 국적이랑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은데 국제 결혼을 하면 국적이 실제로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한국인이 외국인과 결혼했을 때 혹은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했을 때 약간 국제 결혼을 해도 국적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정말? 결혼을 한다고 해서 뭐 국적이 바로 바뀐다거나 그러진 않고요. 우리나라 국적법 같은 경우에도 한국인이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을 하게 됐을 때 그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건 선택적인 거죠. 취득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자녀를 출산했을 때 그 자녀의 국적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인이 될 때까지는 쉽게 말하면 이제 이중국적 상태로 갈 둘 거예요. 다. 네, 하지만 이제 성년이 되고 나서는 이제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네. 약간 생각했던 거랑 다른 것 같아요. 네. 보통 국제 결혼하면 사실은 국적 취득이 뭔가 자연스러운 수순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진 않네요. 선택적인 내용이다. 가령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결혼을 했는데 국제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게 될 때는 이건 어느 나라의 법원이 주관하게 되는 건가요? 이제 그걸 이제 국제재판 관할 이렇게 부르는데 그 혼인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 나라의 법원이 그걸 재판하게끔 돼 있어요. 원칙은.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결혼 생활 조금이라도 했다거나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양육했다거나 하신 분들은 한국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국 법원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부부 중 한 사람의 국적이 또 한국인 경우에 한국 법원에서 우리 법원에서는 이 이혼 사건을 다루지 않겠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자기 우리나라 국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생활하시거나 부부 중 한 명이 한국인
이제 그런 부부들은 이제 전부 한국에서 이혼하기를 원하셨죠. 네. 훨씬 편하고 네, 여기서 그렇죠. 바로 진행하고. 그럼 혹시 뭔가 어쨌든 선택지가 있는 거잖아요. 네. 2개 국가가 있으니까 뭔가 꼭 한국 말고 혹시 뭐 다른 나라 하고 싶다 이럴 때 네. 둘이 뭐 합의를 한다거나 뭔가 다른 방법이 있나요? 바꿀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관할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효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실질적 관련성이 어느 나라 법원에 있는가 그걸 따져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합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한쪽은 한국에서 하고 싶다. 근데 뭐 다른 쪽은 미국에서 하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뭐 누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기도 해요. 그러면 관련성이 좀 적더라도 둘이 합의가 되면 약간 영향을 줄 수는 있나요? 네, 그렇죠. 뭐 둘이 합의해서 미국에서 하자, 네. 아니면 한국에서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되면 그거는 적법한 관할이 있는 곳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 많이 다루셨을 텐데 약간 국제 결혼을 생각하는 뭐 네. 커플이 있다면 좀 충고 혹은 이렇게 조언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예, 문제가 없으면 아주 좋아요. 근데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어떤 문제가 주로 있냐면, 서로 이제 마음이 안 맞아서 뭐 이혼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 명은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 가면 문제는 없는데 A를 데리고 간다. 그런 문제가 또 나오죠. 그러면, 데리고 가지 말아라. 뭐 여기서 이제 좀 그렇죠. 심각하게 싸움이 생기고, 이제 만약에 아이를 외국으로 데려가서 그쪽에서 양육을 하게 되었다고 쳐요. 그럼 또 면접 교섭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쉽지 않겠죠. 네. 막막하네요. 네, 양육비도 줘야 되고 면접 교섭은 해야 되는데 사실 어렵고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리고 아예 국적도 아까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느 국적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또 다툼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려워요. 그 부분이. 네. 네. 물론 결혼을 준비하는 입장에선 이혼까지 생각하고 하진 않겠지만 네. 말씀 들어보면은 아예 생각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 고려는 미리 해놓는 게 좋겠네요. 예,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국제 결혼한 커플이 이혼할 때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